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경제학이라고 하면 머리부터 아프고 막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경제학의 첫걸음을 딱 떼고 나면요.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종구 교수님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미시경제학의 핵심만 속속 뽑아서 명쾌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우리 다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멋진 옷도 사고 싶고, 최신 스마트폰도 갖고 싶고, 해외여행도 훌쩍 떠나고 싶고, 진짜 갖고 싶은 건 끝도 없는데, 왜 우리는 이걸 다 가질 수가 없을까요? 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바로 여기서부터 경제학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선택이란 걸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에는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나무를 보는 것과 숲을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비밀 무기값을 살짝 엿본 다음에 마지막에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왜 선택해야 할까? 이게 바로 모든 경제 문제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걸 가질 수 없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죠. 그럼 학생들이 꼭 물어봐요. 교수님,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대체 뭔데요? 라고요. 정답은 딱 한 단어입니다. 바로 희소성.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인간의 물질적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경제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끝도 없는데 그걸 살 수 있는 돈이나 시간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거대한 불일치. 이게 모든 경제 문제의 시작인 거죠.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다룰 노동 문제, 환경 문제, 빈부격차 같은 온갖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엔 이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꿰뚫는 강력한 개념 아닌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자원은 한정적인데 욕망은 무한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포기하고 선택이라는 걸 해야만 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는 이런 사소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까 하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까지.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그야말로 선택의 연속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건요, 뒤집어 생각하면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이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바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어떤 선택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만 했던 그 대가, 이걸 경제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용어로 불러요.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별표 5개. 기회비용은요, 내가 포기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한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컸던 단 하나, 바로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그럼 이 개념 여러분한테 바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기회비용은 과연 뭘까요? 이 시간을 다른 데 썼다면 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활동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친구랑 카페 가서 실컷 수다 떠는 거? 아니면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걸 수도 있고요. 차라리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선택지도 있었겠죠. 이 모든 게 여러분이 포기한 대안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아쉬운 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아깝다 싶은 거?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최고의 대안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희소성 때문에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이제 경제학적 사고의 기본 뼈대가 좀 잡히시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는지 그 두 가지 핵심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요, 세상을 보는 두 개의 렌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 바로 숲과 나무의 비유인데요. 나무 하나하나에 아주 가깝게 다가가서 잎사귀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고요. 저 멀리 산 정상에 올라가서 숲 전체의 모습을 조망하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입니다. 자, 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미시경제학은 나무를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분석 대상이 나 같은 소비자 한 명, 삼성전자 같은 기업 하나, 혹은 아이스크림 시장처럼 아주 개별적인 단위들이에요. 그래서 주요 관심사도 이 배추 한 포기 가격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 같은 거죠. 반면에 거시경제학은 숲, 즉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봅니다. 그러니 관심사도 스케일이 훨씬 크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몇 %일까? 전체적인 물가는 왜 오를까?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같은 거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교수님, 현실 경제는 이렇게나 복잡하고 정신없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분석한다는 거죠? 와,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현실은 변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아주 강력한 비밀 무기를 사용합니다. 현실 세계라는 건요, 사실 수많은 변수들이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 복잡함 속에서 핵심을 딱 꿰뚫어 보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불필요한 디테일은 과감하게 쳐내고 현상의 본질만 남기는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그게 바로 모형, 영어로는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 모형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현실을 의도적으로 단순화시킨 분석 도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단순화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변수 몇 가지만 딱 남겨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들여다보려는 시도인 거죠.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지도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 딱 맞는 비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도에 실제 길 위에 있는 건물, 나무,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려져 있나요?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오히려 길을 못 찾을 거예요. 지도는 목적지를 찾는 데 필요한 길과 핵심 건물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생략하잖아요. 경제 모형도 똑같습니다. 현실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잡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유용한 지도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경제학적 사고방식, 그 핵심 기둥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이 5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의 시작은 희소성. 둘째, 그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선택을 하죠. 셋째, 모든 선택의 진정한 대가는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넷째, 경제를 보는 2가지 렌즈, 나무를 보는 미시와 숲을 보는 거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지도, 모형까지. 이게 바로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의 핵심 뼈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길게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공평하면서도 또 가장 희소한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했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기회비용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